지금 시간은 14탄 80문제 14번째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근데 지금 대남 폐쇄를 보면 북한에 한반도 가능성이 높은 거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이를테면 저라면 그리고 제가 미국 대통령이 참모라면 1번부터 요거 풀었으니까 또 하나 몇 가지 더 데코레이션 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미국민들의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네, 4번이죠. 4번.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1번 보시면 확대 가족이 아니라 무슨 가족이에요? 핵가족. 핵가족. 확대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게 뭐지? 이러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죠. 네, 핵가족이에요.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해요. 고부간의 갈등은 여전하고 또 은퇴로 인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직 그러면 대등 나오요. 수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의 관계이다. 수직적 나오면 선생님들 수평적 나온다 했잖아요. 예, 동반자의 관계이다. 동반자. 그리고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어때요? 안 돼, 안 돼. 다 모든 게 안 돼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해도 안 되고 뭐 혼나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그쵸? 근데 조부모는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예, 이리 와보라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사줄게 이러고 데리고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조부모는 손자녀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예요. 예. 그 다음에 2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 네, 4번이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사회활동은 더 늘려야 되는 거고 부부간의 애정 표현도 늘려야 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으면 어때요? 우울증에 걸리죠.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리는 게 건강한 생활을 하는 거죠. 3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 예, 2번. 2번은 뭐예요? 노인을 위한 유엔에서 정한 원칙 중에서 이거는 독립의 원칙이에요. 독립의 원칙은 시험에 잘 나와요. 독립의 원칙. 가능한 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돈 얘기가 나야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 일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돈을 버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 돈을 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해라 라는 게 독립의 원칙이에요. 4번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2번은 뭐예요? 이거는 재가의 단점이에요. 단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없는 거는 재가의 단점, 있는 거는 시설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시설의 장점은 재가의 단점이고 재가의 단점은 시설의 장점이에요. 예,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는 요거는 시설의 장점이죠.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장점. 예. 근데 가정에서 친숙한 환경 또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가 재가급여의 장점이에요. 5번 장기요양기간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네,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하는 건 누가 청구를 해요?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쵸? 예.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전액을 부담을 하지 않아요. 0%예요. 0%. 그 0%면 재가는 15%죠. 이 15%를 누가 부담을 해요? 요거는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공단에서. 그리고 본인은 0%예요. 수급자는. 예. 그리고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는 데서 왜 부담을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잘못된 거죠.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서비스 계획을 할 때는 대상자 위주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하는 게 좋겠죠.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가 아니면 대상자가 추가 서비스를 원하면 네, 시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결정 안 해요. 대상자와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 해결이 아니라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설장이 해결을 해야 되게 만들어야죠. 예, 그리고 대상자의 처방약과 용량을 요양보호사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메모를 해서 전달을 해야죠. 시설장한테 전달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고한다. 보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보고해요. 누구한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7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고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또 복지용구에 대한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요. 공단에서 받는 거는. 근데 인정서에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뭐예요? 재가인지 시설인지 요거 또 장기요양 등급이 써 있어요. 몇 등급인지. 그리고 인정서에는 여기 안내문이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장기요양 보험 혜택을 못 봅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서는 갱신을 할 때는 만료일 30일에서 90일에서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또 이의 신청이 있으면 뭐 90일 안에 신청하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개인별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 돈하고 관련된 게 써있다는 얘기예요. 한도액, 본인 부담금 몇 프로인지, 이런 이용 계획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에 써있다는 얘기예요. 이용 계획서. 예. 그 다음에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정서적인 거, 말로 하는 거는 정서적인 학대예요. 그런데 이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대상자가 받는 충격은 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은 2번이죠. 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를 받은 노인이 가서 그쪽에서 숙식도 제공을 받고 또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을 받아요. 이 의료비는 어떤 거다? 이 심리 상담하는 의료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10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 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 3번이죠. 근로계약서는 요양보호사 거예요. 직원에 대한 거. 그럼 거기에 임금은 어떻게 되고 근무지는 어디에서 하고 하는 업무는 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휴게 시간은 뭐고 뭐 이런 것도 다 근로계약서에 써 있어요. 네, 임금의 구성 항목도 써 있고요. 11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 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 5번이죠.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센터다라는 거예요.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 학대 행위를 신고했어요.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 어떤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 그렇죠. 옹호자의 역할.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초성 퀴즈 맞히시네요. 옹호자의 역할. 편 들어주는 거. 그거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이 어르신의 편을 들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 동료가 얄미워서가 아니라 이 어르신의 편을 들어서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거는 옹호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는 무슨 역할이에요? 무슨 역할이에요? 문제에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관찰한 거니까 관찰자의 역할. 관찰자의 역할. 그런데 이 관찰한 거를 보고를 했어요. 시설장한테. 그러면 뭐예요? 보고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역할.
이렇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거나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줘 유인, 알선 이런 행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가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 요양보호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정답은 5번이죠. 이게 제일 좋은 소리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한테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한다. 2. 간식은 줄 수 없다고 말한다. 3.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 대상자가 식사를 잘 하다가 식사를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러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아니면 틀니가 맞지 않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이 대상자가 들어가는 약 중에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6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 4번이죠. 요거 허리 펴요. 그리고 물건은 가까이 든다 그랬죠.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하는 면적을 넓힌다 그랬죠. 방향을 돌릴 때는 허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다리의 큰 근육을 사용해서 돌려야 되겠죠.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오매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 5번이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대상자가 감염이 되면 우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케어를 해야 되고 내가 걸렸다라고 하면 2, 3일간 업무 중단이에요. 그런데 2, 3일간 업무를 중단했는데 내가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2, 3일 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침할 때 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팔에다 해야 되고 결핵 대상자를 케어할 때는 완치가 안 돼도 접촉을 해요. 그럼 이 완치가 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결핵 대상자는 2주만 투약을 하면, 2주를 꾸준히 투약을 하면 감염력이 없어져요. 전염력이 없어져요.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2주 동안은 격리예요. 격리. 대상자가 그 이후에는 격리 해제예요. 머리니 감염 대상자의 수건 공동을 사용하면 옮죠. 그리고 옴에 걸린 대상자랑 접촉을 하면 증상이 나타나면이 아니라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8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 고양이 목욕시키기죠. 고양이 털 알러지 있잖아요. 천식 환자들. 19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관장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20번.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 2번이죠. 어지럽다 하면 빨리 앉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눕히게 되는 상황이다라면 눕히고 다리를 좀 올려주면 좋아요. 왜냐면 또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 있지 않게 앉히고 눕힐 수 있으면 눕히는 게 좋겠죠. 다리를 올려서 눕혀야 돼요. 그리고 빨리 보고를 해야 되겠죠.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한다. 5.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은 수영을 해야 되겠죠. 수영. 수영 말고 또 뭐가 좋다 그랬어요? 평평한 흙길 걷기.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체중은 줄여야 돼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죠. 등산 같은 거 하면 더 체중이 더 쏠리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D의 섭취를 늘린다.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 5번이죠. 모직보다는 뭐가 좋다 그랬어요? 면. 실내 온도는 40에서 60%. 그 다음에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 4번이죠. 균형 감각. 뇌출혈 생기면 특히나 어디요? 소뇌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균형 감각을 상실하겠죠. 24번 알츠하이머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치매 초기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25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 5번이죠. 우울증 증상 뭐예요? 불면증. 잠 못 자면 어떤다 그랬어요? 입맛이 없다. 식욕 억제. 식욕부진. 그 다음에 잘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중은 감소한다. 여기 두통, 소화불량,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가 답이죠. 밤에는 잠을 잘 못 자요. 26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 1번이죠. 기초대사율이 줄죠. 그래서 칼로리 섭취도 적죠. 1500에서 1600 칼로리 정도가 필요해요. 27번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신부전증, 5.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
1번 이제 방광염. 염자가 들어가는 거죠. 기관지염, 폐렴, 방광염, 또 전립선 비대증 뭐 이런 것들은 요실금 이런 것들은 수분 섭취를 권장해요. 그런데 폐 부종은 폐가 부었죠. 그러면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고여서 숨을 못 쉬어요. 그 간경화증,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 이런 것들은 다 못 돼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숨이 차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체중을 체크한다. 이것도 답으로 나오죠.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옆에서 누가 코 골면 잠 못 자죠. 그래서 다른 방으로 옮겨주면 돼요.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 진통제, 5. 혈압 강화제. 정답은 해열 진통제죠. 해열 진통제. 감기약 해열 진통제. 30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 5번이죠. 예, 흡연하는데 뭐 후각, 미각이 향상되면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것들은 다 안 좋은 거고. 31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에요. 독감. 예, 1년, 2년, 3년, 5년, 10년. 예, 1년이죠. 1년.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 사례회의죠. 우리 시험의 회의는 사례회의하고 원래회의밖에 없어요. 원래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회의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상자에 대한 거는 사례회의예요. 이 회의를 거쳐서 대상자한테 뭔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회의를 해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더라. 또 회의를 해요. 그게 사례회의예요. 33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구두보고, 2. 전화보고, 3. 서면보고, 4. 대면보고, 5. 화상보고. 정답은 서면이죠. 내용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치를 써야 돼요. 그런 경우는 글로다가 해야 되는 글로 서면 보고. 34번 말기 암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써도 물과 영양분, 예. 그리고 뭐예요? 산소, 진통제, 요거는 줘야 된다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심폐소생술, 그리고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요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35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수용이죠. 수용. 지쳤어요. 수용은
또 체념자가 들어가도 수용의 단계예요. 수용. 36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에요. 잘 못 삼켜요. 1.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2.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3.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4.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5. 채소 후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땡이에요. 몇 번이에요? 4번도 땡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자, 보세요. 삼킴 장애라는 거는 연하곤란이에요. 연하곤란인데 삼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례가 잘 걸려요. 사례가 잘 걸린 사람한테 물에 말아서 먹이면 물 때문에 사례 걸리고, 과일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어야지 주스를 만들면 이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그쵸? 또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또 신맛이 강한 소스는 침을 고이게 만들어요. 이것도 침 삼키다 사례 걸리잖아요. 그래서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그래서 요구르트보다는 요플레를 먹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3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지지해 준다. 2. 오른쪽을 위로 하여 약간 옆으로 높인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말을 걸어 천천히 먹게 한다. 4.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입안 오른쪽을 살핀다. 5.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입안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네, 1번이죠. 자, 왼쪽이 마비라고 그랬어요. 왼쪽. 자, 여기가 왼쪽.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여러 번 풀었죠.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이 불편해요? 왼쪽이 불편하죠. 그러면 건강한 오른쪽으로 눕혀야 돼요. 그리고 불편한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야 되고, 먹는 거는 오른쪽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음식물의 확인은 왼쪽, 마비가 있는 왼쪽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른쪽을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이 위로 가야 되겠죠. 음식 먹고 있을 때는 말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살에 걸려서. 또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어디예요? 왼쪽이죠. 마비가 있는 왼쪽을 살펴야 되는 거고, 음식물은 왼쪽이 마비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38번.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이 크면 쪼개서 제공한다. 2. 고개를 뒤로 젖혀 하나씩 넣어준다. 3. 약이 잘 흡수되도록 우유와 함께 먹게 한다. 4. 남은 알약은 손으로 집어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입에 직접 넣어준다.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여기 떨리네. 특히나 파킨슨 떨잖아요. 1번은 알약이 크면 쪼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라 그랬어요. 고개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야 되겠죠. 뒤로 젖히면 기도가 열려요. 그리고 약은 우유랑 먹는 게 아니라 약이 잘 흡수되게 하려면 물과 함께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되고, 남은 알약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집어서 약병에 넣나요? 예, 버린다죠. 버린다. 실제로 버리진 않지만 우리 시험에는 버린다라고 했어요. 물약도 마찬가지예요. 더 다른 거는 버린다가 답이에요. 39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거는 1. 동공이 안쪽에서 바깥쪽, 2. 상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3. 상부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 4.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 5. 하부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눈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눈을 하안검을 내렸을 때 결막낭이 보인다는 거죠. 결막낭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이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예. 하부 결막낭.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귀지를 제거한다. 2.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3. 약이 귀 안의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도록 점적한다. 4.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아래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5. 투여 후 하루 동안 귓구멍에 작은 솜을 끼워준다.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죠. 귀가 이렇게 있으면 귓구멍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요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하라 그랬죠. 귓바퀴는 후상방이에요. 후상방으로. 그리고 투여 직후에는 점적한 귀가 위로 해서 5분이죠. 투여 후 작은 솜을 느슨하게 끼워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15에서 한 20분 정도 그때까지만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41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중앙을 항문에 대어준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3.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변이가 생기도록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자극한다. 5.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예. 1번이죠. 대상자가 협조가 되는 사람은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어서 변기, 중앙이 항문이 위치하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협조가 안 되는 사람은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대주면 되겠죠. 복부 마사지는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이에요.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하려면 침대 머리는 높인다. 변이가 생기도록 하려면 찬 수건이 아니라 따뜻한 거하고 뜨거운 거랑 차이 있어요.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서 자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설물에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대상자가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42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2. 변기 앞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3.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4. 화장실 문 앞에 화분을 놓아 위치를 표시한다. 5.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정답은 네, 시범 보여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네. 치매 대상자는 단추 있는 거 말고 찍찍이, 부직포, 변기 앞에가 아니라 옆에 안전손잡이 설치해야 돼요. 화장실 문 앞에 화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낙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걸려서. 취침 전에 물이나 음료 충분히 마시게 하면 소변 마려서 잠을 못 자겠죠.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2.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앉힌다. 4. 이동 변기 밑에 작은 수건을 깔아준다. 5. 이동 변기는 마비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정답은 네, 3. 발바닥 나오면 바닥에 닿는다 그러면 답이에요. 네. 배설물은 즉시 버려야죠. 즉시. 이동변기와 침대 높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같다. 이동변기 밑에는 뭘 깔아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지. 그래야 이게 왜 거기다 깔아줘요? 변기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 침대 난간에 붙여서 사용한다.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색이 탁하면 방광을 세척한다. 2. 소변량이 적은 경우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한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4.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본다. 5. 걸을 때는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이 든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소변량이 적으면 일단 소변줄 연결관이 꺾였나 이거를 확인해서 만약에 꺾였다 그러면 그냥 풀어놓으면 되죠. 그죠? 소변색이 탁하면 보고를 해야 되겠죠. 보고.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배출구는 비눗물이 아니라 뭘로 닦아요? 예,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유치도뇨관이 고정되어 있는지 수시로 당겨보면 안 된다 그랬죠. 방광 안에 유치도뇨관 들어가 있어요. 방울. 자꾸 잡아당기다 보면 빠질 수 있다 그랬어요. 요도에 출혈이 생길 수 있고 걸을 때는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낮게 둔다. 낮게, 높이가 아니라 낮게 둔다. 이런 맞죠?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말린다. 2. 무릎을 편 상태에서 허리를 들어 올린다. 3.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4. 둔부 밑에 새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깐다. 5. 더러워진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만다. 예, 5번이죠. 기저귀 교환할 때 빼가지고 마를 때는 비닐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쵸? 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베타딘 용액에 담가 보관한다. 2. 아랫니 의치를 먼저 돌려 뺀다. 3. 세면기에 물을 받아서 의치를 헹군다. 4. 윗니와 아랫니 의치를 동시에 끼운다. 5. 의치 삽입 전에 미온수로 입안을 헹구게 한다. 정답은 네, 5번이죠. 이런 베타딘 용액 안 돼요. 의치를 뺄 때는 위아래, 윗니 빼고 아랫니 빼는 거예요. 끼우는 것도 똑같아요. 위아래. 모르면 순서는 위아래라고 그랬어요. 예. 의치를 헹굴 때는 세면대에 물을 받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근데 세면대 여기에 수건을 깔아요.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깨져요. 그래서 수건을 깔고 흐르는 물에 닦으면 떨어지더라도 이 수건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겠죠. 그래서 의치 삽입하기 전에 미온수로 입을 헹궈야지. 입안은 말라있고 또 의치는 물속에서 꺼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러붙을 수가 있죠.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미온수로 입안을 헹군 다음에 끼우면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대상자한테 주면 돼요. 대상자가 좀 의식이 없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빼달라 그러면 빼주고 끼우라 그러면 본인이 쉽게 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끼우든지 빼든지 위아래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또 빼는 것도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 기억하세요.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빗에 묻혀 모발을 빗겨준다. 2.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20분간 그대로 둔다. 3. 세정제로 모발을 마사지한 후 물로 헹군다. 4.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 5. 세정제를 모발에 바른 후 수건으로 감싸서 때를 제거한다. 정답은 네, 세정제 문제 많이 풀었죠.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는 샴푸예요. 물 없는 샴푸.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직접 묻히고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 거품이 나도록 충분히 마사지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간단하죠? 머리에 바르고 거품 나게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돼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예,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시행한다. 예. 다음 48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질, 요도, 항문 2. 요도, 항문, 질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몇 번일까요? 3번이요. 3번 요도, 질, 항문 순서 있잖아요. 요도, 질, 항문은 뭐예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거 잘 해야 돼요. 항상 항문이 뒤에요. 예. 그
그 다음에 49번. 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통, 팔, 다리에 순서로 닦는다. 2. 욕조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씻긴다. 3. 오른쪽 다리부터 욕조에 들어가게 한다. 4.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욕조로 이동시킨다. 5. 목욕 후 깊숙이 있는 물기를 면봉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통목욕을 해요. 통목욕을 할 때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요. 요도질, 항문 요거 닦아가지고 몸도 다 대충 닦고 욕조에 들어가요. 근데 욕조에 들어가는 거는 5분이에요. 5분. 총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인데 이 시간이 이게 요 안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욕조에 들어갈 때는 목욕의자 앉혀서 들어가는데 건강한 다리 들어가고 마비된 다리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 나오고 마비된 다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 그러면 건강한 다리에서 불편한 다리 나오는 거 물어보면 건강한 다리에서 불편한 다리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 그러면 뭐라 했어요? 건강한 다리. 들어갈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 나올 때도 건강한 다리부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순서 보면 1번 뭐예요? 말초에서 심장 방향 다리, 팔, 몸통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욕조는 몇 분이라 했어요? 5분이라 그랬죠. 근데 왼쪽이 마비니까 요양보사는 왼쪽을 보조를 해주면서 욕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5번은 목욕 후에 귀 속 깊숙이 이래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귀 속 깊숙이가 아니라 요게 귀, 입구 요렇게 나오면 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예, 3번이죠. 자, 보실게요. 대상자, 하이예요, 하이. 근데 뭐 한대요? 오른쪽 마비니까 오른쪽 주먹 쥐고, 벗겨요. 벗건이에요, 일단. 그런데 하이는 엉덩이가 있잖아요, 벗길 때.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운 후에 엉덩이를 먼저 빼고, 벗건. 오른쪽이 마비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51번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상체를 올린 거. 52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순서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가는 똑같아요.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1번. 자, 보실게요. 일단 가는 똑같아요. 그쵸? 자, 보실게요. 대상자가 누워있어요. 자, 보실게요. 일단 요양보호사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돌려 눕힐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돌리고자 하는 쪽에 가서 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을 만들어 줘야죠. 손은 가슴, 무릎은 구부려요. 그런데 손하고 발은 두 가지 방법이라 했어요.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 손을 가슴에 놓고 발을 구부리든지 무릎을 아니면 손을 돌아가는 쪽을 만세를 해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 돌아요? 이리로 돌아가죠. 돌리고자 하는 쪽이 여기죠. 돌리고자 하는 쪽에 반대쪽 다리를 여기다 올려요. 올리고, 그러니까 여기 1번 했고, 팔을 가슴에 놨죠. 2번. 그 다음에 발. 3. 몸을 만들어,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서고 대상자의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요. 이쪽으로. 다 돌린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고 어깨 뒤로 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가나라 다마. 마지막은 자세 편하게 하는 게 마지막이죠. 그죠? 53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네, 3번이죠. 이 문제도 많이 풀어서 이제 눈에 확 들어오죠. 네. 54번. 이거 그러니까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뒤에. 그쵸? 그래서 팔을 겨드랑이로 넣어서 이 대상자의 팔을 잡고 이 사람은 다리 바깥으로 나와서 발을 쭉 펴요. 이게 와서 대퇴부와 종아리를 잡는 거죠. 54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 문턱을 넘을 때, 2. 엘리베이터를 탈 때, 3. 도로턱을 내려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5.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을 갈 때. 정답은 예, 지그재그는 무조건 경사로, 경사로는 무조건 지그재그. 올라갈 때는 지그재그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는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 왜 뒤로 돌아서 내려오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내려오면 고꾸라질까봐. 앞으로 고꾸라지죠. 쏠려서. 그래서 뒤로 돌아서 뒤를 힐끔힐끔 보면서 내려와야 되겠죠.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왼쪽 편마비니까 일단 왼쪽을 주먹을 쥐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순서를 보는 거죠. 1.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이 마비예요. 내릴 때는 지마건 그러면 지팡이 왼쪽 오른쪽 다리죠. 그쵸? 지마건.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의자는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죠.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3.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5.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다른 친구와 함께 세탁한다. 정답은 땡이에요. 4번이에요. 선생님, 고무 카테터는요, 햇빛에 놓으면 갈라져요. 그늘에 말린다예요. 카테터는 햇볕이 아닌 그늘에 말린다. 그늘.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에 담갔다가 더운 물이에요. 왜냐면 더운 물로 다 딱 담그면 이게 응고가 돼요. 그래서 빨리지가 않아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찬물로 하고 더운 물로 헹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체액도 마찬가지죠.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배설물이 묻은 친구는 따로 세탁해야 되겠죠. 58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2. 의료기관은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땡. 예. 2번이죠. 이거 문제 풀었었어요. 이거. 3핀 플러그. 이게 플러그예요, 선생님. 이 자체가 플러그예요. 여기에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콘센트에서 이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아당기면 잘못하면 이거 줄 잡으면 안 되고 플러그를 잡아야 돼요. 이 코드가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당긴다. 그러면 맞아요. 샤워장에 이거 코드 있는 여기 코드 꼽는 뚜껑 있잖아요. 커버는 닫아놔야 되겠죠.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가 아니라 뭘로 감아요? 절연 테이프. 절연 테이프. 까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 절연 테이프. 그리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화재 발생률이 높죠. 59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나. 옆으로 누워 위쪽 다리를 구부리로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다.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라. 몸을 천천히 일으켜 조심스럽게 돌려서 의자에 앉힌다. 정답은 라번은 일단 다 똑같아요. 라는 맨 끝이에요. 라는 맨 끝으로 돼 있잖아요.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자, 일단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구부려 양손으로 몸을 일으켜야죠. 일어나야지 뭘 잡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몇 개?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머리를 쓰며 고민을 했는데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예.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구부리로 양손으로 몸을 일으키고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해요. 그 다음에 의자를 잡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 후 그 다음에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힌다. 그죠? 6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찌개 끓이고 남은 재료는 제가 먹을게요. 2. 콩나물 사고 남은 돈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3. 어르신은 편찮으시니까 죽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4.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오래된 것 같아서 버렸어요. 5. 혈당이 높으니 어르신이 좋아하는 잡곡밥을 해드릴게요. 몇 번이에요? 예, 제일 좋은 게 5번이죠. 예. 그 다음에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3.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4.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5. 립스틱 얼룩은 초벌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정답은 1번이에요. 2번. 2번이에요. 속옷 삶을 때는 뚜껑을 닫고 삶아요. 닫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큰 데다 삶아야죠. 조그만 데 삶으니까 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속옷을 삶을 때는 넘치니까 뚜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작은 그릇에다 해요? 큰 그릇에다 하면 안 넘치잖아요. 예. 세탁물은 비눗물 탈수한 다음에 헹궈야 되잖아요. 그쵸? 2번이 맞는 거예요. 청바지 락세단 갔다가는 색깔이 흰바지 되죠. 흰바지. 네. 예. 그래서 예전에 그 폐렴 주사를 65세에 대해서 맞는 건데 어떤 교육을 받던 선생님이 60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만 나오면 60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왜? 내가 맞았으니까. 그래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할 때 대처 방법은 1. 외출은 주말에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2. 외출하기 전에 주유비를 미리 청구한다. 3. 시설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달라고 한다. 4. 요양보호사 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 4번이죠. 요양보호사 차는 이용할 수 없어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옆자리에 앉아야 돼요.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안전을 위해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2. 평소에 즐기던 음주 습관을 유지하게 한다. 3. 기분 전환을 위해 액자를 매일 바꿔 걸어준다. 4.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쓰게 한다. 5. 복용하던 치매약은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불안하잖아요. 입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가정에서 쓰던 거, 또 가정에서 갖고 있던 물건, 그러니까 애착심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면 대상자가 좀 편안해 하겠죠. 64번 제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과일 모양 자석은 냉장고에 붙인다. 2. 유리 그릇은 보관장에 넣고 보관장을 잠가둔다. 3. 부엌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주방용 랩으로 감싸둔다. 5.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안쪽에 둔다. 정답은 2번이죠. 이 치매 대상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이식증. 이식증이라는 거는 음식이 아닌 거, 다를 이, 먹을 식,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거를 이식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거 과일 모양 자석 있잖아요. 오렌지 모양, 딸기 모양, 배추 모양 이런 자석 조그만 거. 그걸 두면 그걸 먹어요. 이게 자석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입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자석 붙이면 안 되고 요리 그릇은 보관장을 잠가둬야 돼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턱은 있던 것도 없앨 판인데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쵸? 온수파이프 주방용 랩으로 감싸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쓰레기 봉투가 담긴 음식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는 부엌 밖에다 놔야 돼요. 이게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또 음식인 줄 알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65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은 1. 관심을 두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2. 책상을 두드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3. 책상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4.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다른 어르신이 불편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66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을 겉옷을 문 입구에 걸어둔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해둔다. 정답은 5번이죠. 이렇게 배회에다가 밖으로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미리 등록을 하면 찾을 수 있죠. 그죠? 67번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은 1. 빨리 뱉으라고 명령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빼낸다. 3. 행동을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4. 쌀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 5. 뱉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한다고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 물휴지를 입에 넣었다는 건 뭐예요? 이식증. 이식증이 나타나서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달라 그러면 뺏길까요? 안 뺏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뭐랑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어 먹자고 한다. 바꾸자고 한다예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잡고 있을 때 강제로 뺐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좋아하는 간식과 바꾸자고 한다예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줘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저랑 같이 가실까요? 라며 산책을 나간다. 2. 시아버지는 식사를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3. 남편이 오셔야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 4. 이제는 어르신 식사만 신경 쓰세요. 라고 말한다. 5. 밖이 어두워져서 갈 수 없어요. 라며 단념시킨다. 정답 주의한기 찾아보세요. 예, 1번이죠. 주의한기. 산책 나가서 시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고향 얘기, 뭐 친정 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생각에서 잊어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단순한 작업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콩나물 다듬기, 시금치 다듬기, 뭐 좋아하는 화분에 물 주기 이런 거. 네.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낸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있다. 1. 의자마다 번호를 붙여 배정한다. 2. 거실에 있는 의자를 모두 없앤다. 3. 대상자를 거실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 4. 공동생활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5. 탁구를 치자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다. 정답은 몇 번이? 5번이죠. 치매 대상자한테는 설명한다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설명해도 이해도 못하고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탁구 치자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겠죠. 계속 있으면 어때요? 내 자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 밀어내고 혼자 누워있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외롭다며 성적 농담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2. 가족을 바꿔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3.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보상을 요구한다. 4.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간다. 정답은 4번이죠. 성적인 거 하면 단호하게 말한다. 또 하나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기능은 생선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것 말하기,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 말하기. 1. 계산력, 2. 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생선가게에 가면 살 수 있는 거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대보세요. 동태, 고등어. 선생님은 동태를 제일 좋아하시는군요. 예, 동태, 고등어, 꽁치, 갈치, 뭐 조기. 이제 점점 비싼 걸로 나와요. 조기. 예, 이렇게 해서 말이 끊기지 않고 줄줄줄줄 나오는 거는 언어의 유창성이에요.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냥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딱 얘기해요. 동태 하고 딱 멈춰요. 이게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운송기구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남자 어르신한테 이거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더듬더듬 하겠죠. 그런데 도로 위에 달리는 운송기구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또 줄줄줄 얘기하겠죠. 그리고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얘기해보세요.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언어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답은 언어 능력이에요.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비언어적인 거는 말 말고 행동이에요.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이 제일 좋죠.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선생님 봐봐요. 팔짱을 끼고 말하면 어때? 기분 나빠요. 위에서 내려다봐도 안 되고 눈을 막 깜빡깜빡거리면서 말해요. 불안하죠. 대상자가. 또 4번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하면 왜 안 돼요? 이거는 언어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의사소통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해야 돼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는 비언어적이다 라고 물어봤잖아요. 비언어적인 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어적인 거라 틀린 거예요. 또 막 말을 시키는데 한 곳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가 정답이에요. 73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 가까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서 귀를 대며 들어요. 이때 대처 방법. 1.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5.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예, 몇 번이에요? 예, 4번이죠. 보청기가 잘 안 돼서 이게 이제 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을 하는데 자꾸 앞으로 와요. 귀를 대 몸을 가까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예요? 성적인 것도 있지만 아니면 뭐 이 보청기가 약이 달아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멀쩡한데 자꾸 들이댄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성적인 거로 가야 되는 거죠. 7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크고 빠르게 말한다. 2.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 여기, 저기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 5번이죠. 주의력이 떨어지는데 뭐 크고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명확하고 간단하고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7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죠. 4번은 진압력이에요. 진압력. 언어가 아니라. 76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2.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이죠. 친숙한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을 잘 못 알아보는데 한 번에 두세 가지. 또 유행어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대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을 하였어요.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답은 응급이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대상자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거 치료비 내놓으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런 응급처치를 하다가 대상자에게 이런 해를 입히거나 심폐소생술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아니면 사망을 했어요. 이랬을 때 민형사상 책임을 짓지 않게 한다라는 게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안 돼 있어서 보호가 안 되면 누가 심폐소생술 할 거예요.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갈비뼈가 이 뼈가 약하잖아요. 아마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78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발가락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2. 부종 예방을 위해 파스를 뿌려준다. 3.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온찜질을 한다. 4. 손상 부위에 외형상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고 걸어보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이게 발가락이 골절을 의심되면 발가락 주변에 이게 변형이 있는지 뼈가 튀어나왔는지 이거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골절이 의심되는데 붕대를 막 압박하고 파스 뿌리고 그리고 초기에는 온찜질이 아니라 냉찜질이에요. 냉찜질.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막 걸어보라고 했다가 오히려 2차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손상 부위를 관찰한다가 답이죠.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전원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2. 전원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3. 전원켜기 가슴 압박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4. 전원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가슴 압박 5. 전원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네, 4번이죠.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해요. 어디에? 오른쪽 빗장표, 왼쪽 겨드랑이 중간에 패드를 부착을 해야지 이 기계하고 대상자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되면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리듬이 분석이 된다 그랬어요. 보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뚝 안 뛰어요. 그러면 뭐를 한다? 전기 충격, 제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동이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을 해요. 얼마 동안? 2분 동안에. 2분 동안에요. 그래서 또 2분 뒤에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가슴 압박이에요. 이 단계에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단계는 심장 리듬 분석과 제세동. 이거는 손을 떼야 된다는 거. 손 떼기.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2.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3. 압박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실시한다. 4. 대상자의 골반 위에 걸터 앉아 압박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가슴은 몇 cm 눌려요? 예, 5cm 눌려야 되고 압박 위치는 바뀌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칼돌기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칼돌기를 피해서 위치를 잡았는데 위치가 바뀌다 보면 칼돌기를 누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예요. 30대 2. 네, 여기까지 80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